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24일 월요일 아침 9시 12분입니다. 확실히 시간 잘 보낸다는 게 어쨌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주말에 잘 놀다 왔더니 확실히 좀 월요일 날에 느껴지는 어떤 부담감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좀 덜어지긴 하네요. 이렇게 우리가 맨날 주식 보고 있으면은 이 시간이 마치 1초 1초가 가는 게 느껴지는 만큼 정말 시간이 거북이처럼 가서 그게 정말 괴로운 경우가 많은데, 그것 때문에 심리적으로 컨트롤이 안 되고 그런 게 많은데, 어쨌든 그 시간을 잘 보낸다는 게 잠시라도 주식을 잊을 수 있는 뭔가 그 본인만의 다른 거를 하시라는 거죠. 그런 걸 해야지 내가 돈을 벌고 있든 까이고 있든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잠시 주식시장과 좀 단절돼서 잠시 좀 다른 생각을 하면서 기분 좋게 지낼 수 있는 거, 그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시간을 잘 보내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제 드리는 거죠. 자, 아무튼 그 시장 얘기합시다 이제. 지난 주말이 아니고 금요일 날 미국은 또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미국은 좀 많이 올랐어요. 근데 내용을 보시면은, 자, 보세요. 지금 이제 미국에 한 7천 개 종목 정도가 있는데, 주식시장에. 보시면은 그 하락 종목이 훨씬 많습니다. 상승 종목 이만큼이고, 상승 종목이 32%, 하락 종목이 64%,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락한 종목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보시면 그 금요일 날 보시면 나스닥이 0.4%, 다우가 0.7%, S&P가 0.3%. 뭐가 올랐나? 애플만 올랐다. 그죠? 애플만 올랐어요. 지난주 금요일이 옵션 만기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기존의 이 세력들이 구축해놨던 게 상승 포지션일 거고, 상승 포지션 안에서 옵션 만기일이니까 이 뽕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종목들은 이미 힘이 없고, 이미 어떤 뭐 중소형주들은 이번 주 내내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이 계속 많았거든요, 미국이. 하락하는 종목이 계속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 상승을 했는데, 그런 흐름의 끝을 찍는 게 어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애플이 5% 오르면서 이렇게 마감이 됐죠. 애플의 입김이 큰 지수일수록 좀 시장이 좀 많이 오른 경향이 있었습니다. S&P보다는 나스닥이 많이 올랐고, 다우가 강세인 거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뭐 다우를 구성하는 몇몇 종목들이 좀 많이 오르긴 했나, 뭐 좀 많이 오른 편이긴 했나 보죠. 아무튼 이런 상황입니다. 중요한 거는 어쨌든 애플이에요, 애플. 제가 생각하기엔 여전히 그렇습니다. 제가 7월달 말에 슈퍼벤즈데이라는 말씀 드렸는데, 사실 어떤 시장이 자빠지거나 할 만한 재료는 7월 말에 다 나왔다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때 29일 날, 28일, 29일이 7월 28, 29일이 그 FOMC 회의가 끝났기 때문에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그런 기대감 이런 게 끝난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31일 7월 마지막 날로 해서 FANG 주도주들의 그게 다 끝난 거예요. 주도주들의 실적 발표까지 다 나왔잖아요. 사실상 실적 발표 나오고 통화 정책 나왔으면 이제 더 이상 시장을 지탱할 건 없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시장이 오버슈팅이라는 거는 비이성이라는 거고, 비이성은 이게 뭐 말로는 설명하기가, 이성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버슈팅이 걸린 거죠. 재료는 애플의 액면 분할, 애플 액면 분할 가지고 결국 지금까지 끌어올렸는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오늘 밤에 애플의 움직임일 것 같아요. 오늘 밤 애플의 움직임. 지금 안 그래도 그 FANG 다른 친구들은 보면 어제 다 하락 마감하고 이러면서 그림이 좀 싸해졌거든요. 대부분 전고점을 높이지 못했고, 대부분 일단은 뭐 쌍고점 아니면 삼고점 이런 식으로 고점을 많이 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어제 나왔는데, 애플만 어제 5% 오른 거죠. 그래서 오늘 밤부터 제가 알기로 이제 액면 분할, 그러니까 오늘 밤부터 제가 알기로 애플이 이제 그 분할된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첫 거래일로 알고 있는데, 이 오늘 밤에 이제 애플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삼성전자를 참고해 보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삼성전자 액면 분할이 언제였죠? 삼성전자 액면 분할이 5월 4일이었습니다. 5월 4일 액면 분할 전에 직전까지 쭉 오르다가 액면 분할 한 그날 윗골이 길게 쭉 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추세적으로 한 3개월 넘게 빠졌죠. 3개월이 뭐야? 3개월이 아니고 계속 빠졌죠. 5월부터 1월까지 한 6개월, 7개월 가까이 빠졌죠. 7개월 가까이 빠졌습니다. 액면 분할 하자마자부터. 고점은 언제 나왔죠? 액면 분할 당일날 나왔네요. 자, 어떻게 될지 하여튼 미국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어쨌든 애플 같은 경우는 그림이 보시면은 환상적이긴 하죠. 솔직히 올라도 이게 오른다고 해도 전 별로 그렇게 뭐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오버슈팅 걸려가지고 오버슈팅이 여기서 한 번 걸리나 두 번 걸리나 세 번 걸리나 별 의미는 없거든요. 오버슈팅은 오버슈팅인데 이미 갈 때까지 간 놈이 한 번 더 꿈틀거린다고 해서 시체가 꿈틀거린다고 해서 그게 살아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어제 5%또 올랐는데 아마 액면 분할에 대한 기대감이겠죠. 그러니까 액면 분할 얘기 나온 게 7월 마지막 날인가 아마 그럴 거고, 그리고 나서 기대감으로 한 2주 가까이 지금 쳐올리고 있는데, 액면 분할된 가격으로 오늘 밤부터 거래가 되기 시작한다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네요. 액면 분할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이렇게 많이 반영이 된 가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요 가격대 자체가 이미 여기서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고, 천천히 올라온 것도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한 기간이 뭐 한 1년, 2년도 아니고, 단 3개월, 4개월, 5개월이기 때문에, 솔직히 전 별로 좋지는 않게 보고 있습니다. 액면 분할이 어쩌면은 뭐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사실 월봉 이런 걸로 보면 이거 말도 안 되거든요. 월봉 이런 걸로 보면은 볼린저 밴드 한번 켜볼까요? 물론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뭐 꼭 그렇다 100%는 아니지만 어쨌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이야기긴 해요. 이렇게 보면은 그 월봉상으로 이렇게 한번 쭉 보세요. 월봉상으로 쭉 보시면은 아예 시초가부터 해서 월봉상 볼린저 밴드 넘어가 갖고 이 위에서 이렇게 쳐 놀았던 게 몇 번이나 되는지, 몇 번이나 되고 그 이후에 어땠는지. 예를 들면은 1월 2일 날 볼린저 밴드 밖으로 나와 갖고 지 혼자 한번 놀았었네요. 그죠?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왔고 이번에 어떻게 될지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하다는 겁니다. 남은 거래일 수가 이제 8월 달이 이제 6거래일 남았는데 6거래일 동안 과연 이 봉을 다 유지할 수 있을지도 저는 의문이고 사실. 네, 그래서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애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그 지금 나스닥하고 S&P라든가 이렇게 애플의 영향을 받는 FANG의 영향을 받는 지수들은 이번 8월 달에 그래도 애플의 영향으로 인해서 여기 보세요. 여기가 8월 첫 거래일이거든요. 요만큼이 8월 달입니다. S&P 지수. 8월 달에 요만큼 올랐는데 전 사실상 이미 여기 7월 말에 꺾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이 부분은 애플빨로 인해서 쇼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8월 마지막 주에도 금방 어쨌든 이거 한 번에 되돌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없는 예를 들면은 뭐 러셀 2000이니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미국 중소형주 쪽 지수 같은 경우는 벌써 이렇게 꺼지고 있단 말이죠. 벌써 이렇게 자빠지고 있다라는 거. 이미 제 생각에는 어쨌든 7월 달에 제가 그 SQQQ를 매수했던 그 시점에 이미 사실 시장은 이미 좀 바지 간 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뭐 오늘 밤부터 이제 지켜볼 부분이고, 그 부분은 그 금요일날 중요했던 거는 달러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달러가 중요했습니다. 달러가 만약에 어제 금요일날에 이게 음봉으로 나오고 새파랗게 뭐 하락 마감했었더라면은 이러면 이제 달러 약세가 추가적으로 더 진행된다라고 봐도 됐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금요일 같은 경우는 환율 쪽에서 사실 움직임이 좀 컸었어요. 환율 쪽에서 움직임이.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걸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달러 인덱스가 그 0.5%나 일단은 급등을 했고요. 0.5%는 급등입니다. 0.5% 급등해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시 박스권 안으로 기어 들어왔고요. 박스권 안으로 기어 들어온 상황이고,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이 크게 나온 날에 이 환율도 한국 원 달러 환율도 상당히 크게 움직였거든요. 어제 보시면 금요일날 밤에 0.5% 상승했어요. 그래서 현재 오늘 한국장 이 모습을 보시면은 금요일 대비 한 5원 정도 상승한 이런 모습이 나와 있고, 그래서 환율이 21선 위쪽으로 일단 올라와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환율도 그렇고 지금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지금 모든 것이 다 쐐기형이에요. 이게 우연일지 뭘지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필연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폭락을 부르는 어떤 필연이라고 보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S&P하고 나스닥 같은 경우 뭐예요? 상승 쐐기형이죠. 이렇게 상승 쐐기형, 요 안에서 이렇게 놀면서 올라가고 있고, 빅스 지수는 반대로 이렇게 하락 쐐기형으로 이렇게 죽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원달러 환율도 그렇거든요. 원달러 환율도 지금 하락 쐐기형으로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제 요 위로 올라온 거예요. 이런 일련의 모습들이 일단 심상치가 않다라는 거죠.
뭐든 움직이면 크게 움직이겠다라는 이런 모습이긴 하거든요. 이렇게 원달러 환율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충만 이렇게 선을 그어봐도 일단은 뭐 하락세기형이고 저점도 낮아지고 있으니까, 그 와중에 어제 달러가 급등하면서 이런 식으로 원달러 환율이 많이 튀었다라는 거는 어떤 좀 중요한 뭔가 신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옵션 만기라는 이벤트로 미국장이 대형주 지수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던 이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제 월요일이니까 만기가 끝나고, 또 그리고 시장을 지키던 초대형주인 애플의 액면 분할이 오늘 밤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밤에 이제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는지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글쎄요. 지금 한국장 같은 경우는 오늘 여기서 선물이 이렇게 봉이, 일단은 어제 금요일날 만들어 놓은 요 양봉의 몸통 부분을 음봉으로 이렇게 싹 감싸주면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반등의 생각이 없다는 거겠죠. 반면에 이렇게 오늘 아래 꼬리 달고 이런 모습 보인다면은 또 약간 중립적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오늘 상승 마감하거나 아니면은 뭐 5일선 위쪽으로 올라와 준다면은 조금 더 오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은, 아시다시피 중요한 거는 솔직히 한국장은 오늘 많이 안 움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중요한 거는 그거겠죠. 중요한 건 어쨌든 미국 애플입니다. 애플. 한국은 그냥 미국 따라가는 거라서, 네, 애플의 액면 분할이 오늘 밤에 어떻게 반영이 될란지 이런 부분, 그거에 따라서 화요일 날 내일의 움직임이 결정이 되겠죠. 오늘 솔직히 액면 분할하고 그 옵션 만기 끝난 그 당일 날인데, 사실 오늘 한국의 움직임이 무슨 의미가 그렇게 있겠냐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거든요. 아무튼 요런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오늘 음봉을 만들어내면서 여기 있는 이 양봉을 감싸버리면은, 그래서 종가가 한 뭐 305대나 304대 나와버리면 이거는 이제 맛 가는 거다. 그 이하 305나 뭐 304 요 정도 때 나와버리면은 선물은 뭐 내일도 자빠지는 거고, 303 붕괴가 굉장히 그러면은 눈앞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여기 상승 마감하고 5일선 위쪽으로 올라온다면 다시 한번 312쪽으로 한 번 더 붙어볼 생각이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어쨌든 보시다시피 한국장은 왠지 많이 오늘 움직일 것 같지가 않아요, 느낌이. 네, 많이 오늘 움직일 것 같지가 않고, 장중에는 별 재미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 보시면은 일단 이렇게 머리 위, 일단 구름대 위로 드디어 올라왔기도 하고, 오늘 시초가루에서 장중에 빵 띄웠으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오늘은 장중에 그냥 위아래로 적당히 박스권으로 와리가리 하면서 옵션 프리미엄이나 따먹는 그 양매도 형태로 박스권으로 옵션 프리미엄이나 죽이는 그런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게 일단 제 생각입니다. 변동성이 이렇게 아침부터 튀어갖고 중요한 저항 자리, 어떤 이 구름대 안쪽으로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아마 오늘은 장중에 변동성을 설마 확대시키겠어? 특별한 악재도, 물론 악재가 없지는 않죠. 악재가 없지는 않는데 반영 안 시키잖아요. 무조건 미국 오르면 오른다고 따라가고, 미국 하락하면 하락한다고 따라가는 거니까 지금은 솔직히 뭐 어떤 이슈나 이런 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코로나 감염자 이런 거 별 시장에서 반영 안 해주니까 쳐다볼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아무튼 그래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요 안에서 아마 장중에, 근데 어쨌든 이 구름대를 뚫고 여기서 양봉을 보여주지는 않지 않을까. 요게 이제 내려오면서 오늘은 그냥 지수 적당히 박스권으로 하루 종일 대충 박스로 가둬놓고 옵션 프리미엄이나 먹으면서 그냥 시간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장이 지금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미국이다. 중요한 건 미국 오늘 밤에 액면 분할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물론 한국은 조금 더 올라올 수도 있겠죠. 뭐 어딘가에서 지금 어쨌든 보시면 추세선이 이렇게 급하게 꺾이잖아요. 대충 보시면 지금 여기서부터 쌍고점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급하게 꺾이는데, 설마 이렇게 급하게 꺾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한 번쯤 위쪽으로 이렇게 뭐 시간을 주면서 좀 살짝 좀 반등을 줘가지고, 지금 요렇게 죽잖아요. 지금 하락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조금 기울기를 좀 완화시키지 않을까. 요렇게 죽고 있던 게 뭐 요런 식으로 기울기를 좀 더 눕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니까 일단 하여튼 시장 모습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이번 주에 중요한 이슈는 목요일 날 집중돼 있네요. 그죠? 뭐 미국 2분기 GDP 뭐 이런 거 나오고 있고, 그리고 목요일 날, 그러니까 전부 목요일 날 밤이에요. 목요일 날 밤에 뭐 실업률 이런 거 고용 지표 나오고,
그리고 파워르장 연설도 있고, 그러니까 목요일 날이 중요하네요, 그죠? 이런 점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빅스나 한번 보고 마칠까요? 빅스 같은 경우는 저기 일단 지켜야 될 자리 다 지키고 있다는 거. 이게 이제 S&P 빅스죠. S&P 빅스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하락세기형인데, 일단 줄을 어떻게 끄든 간에 일단은 분명히 일단 이 선 밖으로 넘어왔습니다. 일단 하락세기형 위쪽으로 일단 극복은 해 와 있는 상태고, 언제든지 변동성 확대될 어떤 여지는 있다라는 거고, 뭐 나스닥 변동성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시장 어제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 변동성은 상승하더라. 여기서 또 양봉 나오면 반등하는 그림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나스닥이 심상치 않죠. 나스닥이 심상치 않아요. 만약에 애플의 변동성 지수가 있다면 지금 아마 애플 요렇게 오르고 있잖아요. 애플 변동성 지수도 지금 요렇게 가다가 아마 지금 이 정도 그림일 겁니다. 아마 애플 변동성 지수도 조만간 조심해야 된다. 뭐 이 정도 얘기 드리면 될 것 같네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